지난달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의 한 할머니 김 여사로부터 가슴 아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 박사님, 이 신호들에 대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남편은 몇 달 동안 복통을 호소했지만 우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유의 장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최유의 장암이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매일 수천의 가정이 이 파괴적인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특히 두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외장감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암 사망 원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 진행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기 경고 신호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5년 생존율은 약 12%에 불과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그 수치는 40% 이상으로 극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종종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전달하려는 이 미묘한 신호들을 인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췌장암의 7가지 조기 경고 신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든 의미할 수 있는 모호한 증상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 질병을 가장 초기, 가장 치료 가능한 단계에서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지표들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있든 이 정보는 말 그대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말기 진단을 받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각 경고 신호를 안내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누가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경고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췌장암이 왜 그렇게 특히 위험한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췌외장은 복부 깊숙한 곳, 위장 뒤에 위치한 작고 물고기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것은 2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음식 소화를 돕는 효소를 생산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만듭니다. 몸속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췌장의 문제는 심각해질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명백한 덩어리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암과 달리 췌장암은 조용히 자랍니다. 초기 증상은 종종 정상적인 노화, 소화불량 또는 스트레스로 오인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특정 경고 신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각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이것은 활동 증가나 식단 변화로 올 수 있는 점진적인 체중 감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상당한 체중 감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식단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5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이것은 즉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췌장암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양은 몸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췌외장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종양이 이 과정을 방해하면 몸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인 식습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교사 영희 씨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제 신진대사가 드디어 제 편이 되어주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3주 만에 아무런 노력 없이 7kg이 빠지자 딸이 병원에 가보라고 고집했어요. 그 결정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희 씨의 췌장암은 2기에 발견되어 성공적인 수술적 치료를 받기에 충분히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체중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를 특정할 수 없다면 당신의 몸은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거나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체중의 5% 이상 감소하는 것은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경고신호, 두 번째 등까지 방사되는 지속적인 복통. 이 통증은 일반적인 위장 불편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종종 상복부에서 시작하여 등 쪽으로 이동하며 때로는 왼쪽 어깨뼈까지 도달하는 깊고 갉아먹는 듯한 통증입니다. 통증은 똑바로 누우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숙이거나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면 약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을 특히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지속성입니다. 먹은 음식이나 일반적인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과 달리 이 통증은 식사나 제산제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있으며 종종 밤에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해부학적입니다. 처회장 종양이 자면서 췌장 뒤를 지나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신경이 등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방사되는 것입니다. 종양은 또한 주변 조직을 침범하여 염증과 압력을 유발하여 이러한 특징적인 깊고 쑤시는 느낌을 만듭니다. 62세의 건설 노동자인 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무거운 것을 들어서 허리가 아픈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통증은 아침 식사 후 배에서 시작해서 바로 등까지 뻗쳤습니다. 계속 진통제를 먹었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통증이 견딜 수 없게 되어서야 응급실에 갔습니다. CT 촬영 결과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복통을 겪고 있고 특히 등까지 방사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증상의 조합은 특히 종양이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위치할 때 췌장암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경고신호, 세 번째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 또는 혈당 조절의 급격한 변화. 이 경고신호는 특히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병하거나 잘 조절되던 당뇨병이 갑자기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면 이는 췌장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슐린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여 보상하려고 할 수 있지만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인슐린 생산이 감소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50세 이상이고 질병의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게 당뇨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최대 85%가 당뇨병을 앓게 되며 많은 경우 암이 진단되기 몇 달 전에 당뇨병이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내분비학자인 박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50세 이상의 환자가 갑자기 당뇨병에 걸렸을 때 특히 비만이나 가족력과 같은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매우 의심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 결과에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50세 이상이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이전에 잘 조절되던 당뇨병이 갑자기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의사와 췌장암 검사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이는 다른 위험 요인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경고신호 네 번째, 황달 및 대소변 색깔의 변화. 황달은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췌장암의 더 명백한 징후 중 하나이며 특히 종양이 담관 근처의 췌장 머리 부분에 위치할 때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관은 간에서 소장으로 담즙을 운반하여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체외장 종양이 충분히 커지면 이 관을 막아 담즙이 혈류로 역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류가 황달의 특징적인 노란색을 유발합니다. 노랗게 변하는 것과 함께 다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과도한 담즙이 신장을 통해 여과되기 때문에 소변이 매우 짙은
거의 차 색깔처럼 변합니다. 대변에 정상적인 갈색을 주는 담즙이 장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변은 매우 창백하거나 점토색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몸 전체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담즙염이 피부 아래에 쌓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은 수면과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심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회계사인 민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알아채기 전에 아내가 제 눈이 노랗게 보인다고 말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끔찍한 가려움증도 있었고요.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고 담관을 맡고 있는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황달은 췌장암에 관한 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면 특히 짙은 소변과 창백한 대변과 함께라면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받으십시오. 정기적인 진료 예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응급실이나 긴급치료센터로 가십시오. 경고신호 5번째, 지속적인 배변 습관 변화 및 소화 문제. 이 경고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소화 변화를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간과됩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배변 변화는 특히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때 췌장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병이 물에 뜨는 창백하고 기름지며 악취가 나는 대변의 발생입니다. 지방변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췌장이 지방을 제대로 소화할 만큼 충분한 효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방이 분해되지 않으면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시스템을 통과하여 이러한 특징적인 기름진 대변을 만듭니다. 또한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설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먹은 음식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화 불량과 달리 이 설사는 지속적이며 종종 복부 경련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변을 완전히 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즉 후중감이라고 불리는 감각을 묘사합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변화는 이전에 규칙적인 배변을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심한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양이 자라면서 장을 부분적으로 막아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59세 간호사인 지연 씨는 자신의 의학적 배경 덕분에 이러한 징후를 인식했습니다. 끔찍한 냄새가 나고 기름지며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로서 저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겪고 있던 복통과 함께 즉각적인 검사를 고집했습니다. CT 추화령 결과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2년 후 암에서 완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화 변화를 특히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 지속성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특히 복통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면 일시적인 소화 문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경고신호 6번째,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 및 조기 포만감. 이 증상은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한때 즐겼던 음식이 더 이상 끌리지 않거나 몇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기 포만감은 자라나는 종양이 위를 압박하여 아주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식욕 부진은 종종 점진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경험하는 사람보다 먼저 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식욕 부진이 특정 음식, 특히 고기에 대한 혐오감과 결합될 때입니다. 많은 췌장암 환자들은 고기가 갑자기 불쾌하거나 금속 맛이 난다고 보고하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 증상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체중 감소에 기여하지만 그 자체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몸의 식욕은 보통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질병이나 약물과 같은 명백한 원인 없이 그것이 갑자기 변할 때
조사가 필요합니다. 72세의 할머니인 은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항상 요리하고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맛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우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냥 음식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살이 빠지기 시작하자 아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고집했어요. 식욕 부진이 사실 제 췌장암 진단으로 이어진 첫 번째 징후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상당한 식욕 감소를 경험했다면, 특히 체중 감소나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면 의료 평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 마십시오. 경고 신호 7번째, 극심하고 지속적인 피로감. 이것은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느끼는 정상적인 피로나 노화와 함께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치외장암과 관련된 피로는 압도적이며 휴식이나 수면으로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진흙 속을 걷거나 엄청난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묘사합니다. 이 극심한 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째, 암 자체가 자라고 퍼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둘째, 우리가 논의한 소화 문제는 몸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쇠약과 피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많은 췌장암 환자들은 내부 출혈로 빈혈이 생겨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합니다. 피로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불쾌감을 동반합니다. 환자들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할 수 없을 때에도 그냥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68세에 은퇴한 교사인 영수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활동적이고 활기찼던 사람에서 하루를 겨우 버티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10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항상 잿빛이고 지쳐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겨내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그 피로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피로를 특히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갑작스러운 발병과 심각성입니다. 정상적인 에너지 수준에서 몇 주 이상 완전히 지친 상태로 변했고 휴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7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다루었으니 즉각적인 조치를 촉발해야 하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증상, 특히 특정 조합을 갖는 것은 가능성과 긴급성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등까지 방사되는 복통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췌장암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둘째,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과 복통 및 체중 감소의 조합입니다. 이 3가지 증상은 즉각적인 췌장암 검사를 촉발하려 합니다. 셋째, 황달과 우리 목록에 있는 다른 증상과의 조합입니다. 황달은 암이 담관을 막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긴급한 의료 개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소화, 변화와 피로 및 식욕 부진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암이 여러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외장암이 췌장을 넘어 퍼지기 전인 1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약 39%로 뛰어오릅니다. 비교적 초기인 2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은 약 30%입니다. 하지만 4기에 도달하여 원격 장기로 퍼지면 5년 생존율은 단 3%로 떨어집니다. 1기와 4기의 차이는 불과 몇 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가 췌장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을까요? 나이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치외장암의 약 90%는 55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진단 시 평균 연령은 71세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만약 당신이 흡연자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이러한 경고 신호에 대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당뇨병, 특히 오래된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도 췌장암 자체의 징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성 췌장염은 종종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췌장의 장기적인 염증입니다. 최회장암 가족력입니다. 2명 이상에 가까운 친척이 췌장암을 앓았다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BRCA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성 유방암 및 난소암 증후군, 린치 증후군, 가족성 비정형, 다발성 모반, 흑색종 증후군을 포함한 특정 유전 증후군입니다. 비만은 위험을 약 20% 증가시킵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있고 우리가 논의한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최회장암이 조기에 발견될수록 더 많은 치료 옵션이 가능하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마시되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주치의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황달, 심한 복통 또는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의사를 만날 때는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척추회장암 위험 요인이 있는지 언급하십시오. 의사는 종양 표지자인 CA9, 간 기능 검사, 전혈구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CT 스캔,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와 같은 특수 검사와 같은 영상 검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췌장암이 의심되면 추가 평가를 위해 위장병 전문의나 종양 전문의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될 것입니다. 특히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초기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방 전략 또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흡연자라면 금연하십시오. 적절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음주를 제한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다면 의사와 협력하여 잘 조절하십시오. 대회장암이나 관련 암의 가족력이 강하다면 유전 상담을 고려하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치회장암은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 신호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시작 부분에 김 여사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체중 감소와 함께 지속되는 복통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녀의 남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당신의 가족에게 일어나게 두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췌장암 경고 신호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이 지식을 갖고 필요할 때 행동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7가지 경고 신호는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며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